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30년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평균 1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먼저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해수면은 평균 20cm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상승폭을 보면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닷물의 열팽창으로 인한 부피 증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m 해수면 상승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국제해양학회에서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경 1m, 2050년경에는 2m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수면이 1m 상승했을 때 서울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한강이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평균 해발 고도는 겨우 6m에 불과합니다. 1m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바다 높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강 하류에서 시작된 해수가 서울 시내까지 역류하면서 도시 전체의 수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서울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0%가 해발 50m 이하의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한강 연안 지역은 대부분이 해발 10m 내외로 해수면 상승과 한강 수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의 핵심 기능들이 모두 이런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한국은행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모두 한강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중심지 역시 한강변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의 주요 다리들은 모두 현재 한강 수위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m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은 교량 하부 여유 공간을 크게 줄여 대형 선박 운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하철 시스템 역시 한강 하저 터널들이 침수 위험에 노출되면서 서울 전체의 대중교통 체계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상하수도 시스템도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요 정수장들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해수 역류로 인한 염분 침입이 발생하면 식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하수처리장 역시 마찬가지로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도시 전체의 위생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력 공급 시스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발전소와 변전소들이 한강 유역에 위치해 있어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모든 기능이 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거 환경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울 인구의 상당 부분이 한강 유역의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 내에서 안전한 고지대는 한정되어 있고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모든 시민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원과 학교 등 필수 사회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과 명문 학교들이 상당수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가져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지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서울의 기능 마비는 국가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업무 중단은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적 손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문화재와 박물관,
공연장들이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궁궐들과 한강변의 역사적 유적들이 영구적으로 손실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에도 심각한 위기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네덜란드는 이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암스테르담의 일부 기능을 내륙 도시들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아른햄과 나이메헨 같은 내륙 도시들이 새로운 행정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역시 베를린 외의 본과 뮌헨 등 내륙 도시들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만 연안의 침수 위험을 우려해 정부 기능의 일부를 나고야와 오사카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뉴욕과 워싱턴 DC의 해수면 상승 리스크를 고려해 덴버, 시카고 등 내륙 도시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도 서울 집중 체제에서 벗어나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미 준비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는 해수면 상승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50m를 넘어서고 가장 낮은 지역도 30m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해수면이 수미터 상승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해수 역류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상당한 정부 기능이 이전되어 있고 필요한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통망,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종시 주변 지역은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충청권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산업 기반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 역시 충분합니다.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 우수한 대학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세종시 내에도 고려대, 홍익대 등의 캠퍼스가 설치되어 있어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국립세종도서관 등이 건립되어 문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계획도시답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도시 공간은 삶의 질 측면에서도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고 고속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전국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향후 GTX 연장이나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큰 장점을 보여줍니다.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도시로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공원과 녹지 공간이 풍부해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서울보다 훨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병원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설립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미래 지향적인 도시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해 설계된 도시로서 스마트 시티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구 분산 효과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 인구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세종시와 충청권으로의 인구 분산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기능 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중요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면 자연재해나 기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같은 안전한 지역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들이 본사나 주요 사업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이런 변화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기후 리스크를 중요한 경영 요소로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본사나 핵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자연재해 위험도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만 잘 갖춰져 있다면 어디서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구축된 도시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살고 일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의 과도한 교육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피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공무원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지역의 폐쇄적 문화와는 다른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품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염분 침입은 서울 주변 농지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반면 충청권은 우리나라의 주요 곡창지대로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미래 식량 안보를 고려할 때도 내륙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관광 산업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관광지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내륙 지역들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시와 충청권은 이런 변화에 대비해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해안 지역 발전소들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내륙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종시와 충청권은 이런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종시는 이런 국제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세종시와 대전 일대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각종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어 미래 신산업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지역의 젊은 연구자들과 창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정책들이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들과 카이스트의 생명과학 연구진들이 협력하여 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미래 의료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2030년 해수면 1m 상승이라는 위기는 동시에 우리나라 발전 패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 집중이라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거지와 직장 선택에서, 기업들은 사업장 입지 결정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장기 발전 계획에서 이런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후변화라는 위기에서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0년 해수면 1m 상승.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6년 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개인 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